10시부터 했었지. 10시부터 30분, 3, 40분 좀 된것 같아, 그지? 25분 왔지. 그럼 준비하는 시간 치면 시작하시는 건가요? 하자. 네. 아 이거 열어놓고 하는구나. 그래서 열어놓고 하는 거야? 아직 안 했어? 그러면은 45분에 시작하자. 45분. 들어가야겠다. 맛있던 커피를 어디다 치웠지? 어. 이게 미디어 파이프 홀리스틱이지. 미디어 파이프 라인 홀리스틱이 아니야. 미디어 파이프 라인 홀리스틱. 안 먹어. 오랜만에 나가서 너 시간 되면 한 번 나간 적이 미디어 파이프. 미디어 파이프 홀리스틱. 미디어 파이프 홀리스틱. 얘기했지? 양남희 기자 어디 갔죠? 특종입니다. 동영상 실현이 있어. 여기 수학 동영상 실현. 그 애니메이션에 다 넣었구나. 네네. 양남희 기자 특종도로 들어왔어요. 자, 20분 있다 하이트 시작합니다. 바로 준비하세요. 너무 웃기다. 진짜 이럴 것 같아. 질문이 들어올 때 줌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줌으로 들어오니까 선우야 채팅을 이거 좀 켜주고 네, 누가 여기서 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읽고 네네.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네. 채팅이 어디 있죠? 이렇게. 네네.
말끝마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 좋겠다. 어제 계속 녹음해 보는데 하면 좋겠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생각이 한 3,000번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가 한 1,500번 정도. 그래서 또 한 30번 정도. 하면 좋겠다. 가끔씩 군도 넣어주세요. 하면 좋겠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하지? 이거 좀 보고 해도 되겠지? 네, 완전 되죠. 좀 보고 해야겠다. 아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 우리 시작할 거야. 시작할게. 성원님께 지금 전달드리긴 했는데 지금 고객센터 메일 하나 왔을 건데요. 이게 지금 네, 그거 처리해서 제가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데 그 30분 사람이 하시면 IT를 이거 해야 20분밖에 안 들어갈 텐데 끊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의견적으로. 네, 해줄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쓴 그거가. 뭐요? 내가 동영상 저장할 때 썼던 거. 아, 그러네. 일단 하지만 탈때 유료 버전. 일단 탈때 그러게. 맞아. 이거 탈때 일로. 지금 우리 이거 얘기하는 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네네네. 이건 안 들렸다. 그냥 제가 전달. 들어간 거 같아. 들어가. 들이킬 때마다 얘가 들어. 아, 그렇죠. 같이 가야 해요. 시작. 네, 죄송해요. 이거 녹화가 네. 한 9분 정도 진행되는데 끊고 다시 들어갔대요. 녹화 끊겼다고요? 아, 끊긴 게 아니라 아까 그 30분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 그건 카메라는 네, 상관없어요. 아 저거 지금 아니 저기 OBS는 OBS. 네, OBS는 상관없고요. 아 지금 오비스 걸어놨지? 네, 네. 네네네. 하자. 그냥 시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어 단위의 실시간 수어 번역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허회의조의 발표를 맡은 양남휘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팀 소개를 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현 과정을 좀 굵직한 흐름대로 쭉 그냥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한계점 참고 자료까지 이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진인데요. 이름에 다 히읗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뜻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한글에 마지막 자음 히읗이 모두의 이름에 들어갔다. 이게 좀 뜻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허회희조라고 짓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프로젝트 일정은 이제 저희가 봤던 시험, 빅분기 시험이 끝난 후에 한 3일 정도 주제 아이디어 생각을 좀 해보고 선정을 해서 그 주제 구현을 하는데 필요한 LSTM 모델이랑 미디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본 지식 이해 공부를 또 3일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작업을 또 나흘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델 구현, 성능 개선, 실시간 예측까지 또 거의 나흘 정도 진행했는데요. 성능 개선을 할 때 데이터 수집을 다시 반복한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 입력 데이터를 다시 구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계속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PPT 제작이랑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주제 선정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뭐 식품 사진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아니면 사진을 찍었을 때 탈모 진행 정도를 예측해 준다던가
아니면 시계 브랜드를 분류해서 알려준다던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채택한 건 단어 단위의 실시간 수화 번역이었고요. 저희가 목표일 수도 있고 이거를 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통계를 봐주시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의 장애인 2020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청각 유형이 56,48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2년 자료긴 하지만 수화통역센터 통역서비스 지원 현황에서 일상생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서비스를 받은 게 의료통역 분야예요. 91,714건이요. 그래서 이런 수화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의료통역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맞아. 두 번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구 대비 청각장애인 비율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화도 영어 수화랑 한국어 수화가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 수화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모델이나 장치 같은 것도 다 영어 수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수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실정인 거죠. 그래서 한국어 수화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그 수화 번역 장치들이 저런 센서 장갑을 꼭 껴야 돼요. 근데 저게 비싸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니까 우리는 좀 간단하게 웹캠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 계기가 되기도 했고 목표가 되기도 했던 것들이라서 이제 3개를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이제 구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다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수화 영상 하나하나를 이제 AI 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수어 영상 데이터셋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총 3,000개 정도가 찍혀져 있었는데 영상이 3,000개라고 해서 이제 단어 3,000개인 건 아니고요. 단어는 총 419개인데 이제 10명의 전문 수어 번역가가 다 419개를 이제 나눠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당 거의 7개에서 10개 정도의 영상이 있고 그 영상은 다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인 거죠. 그래서 뭐 정면도 있고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냐면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배경이 있는 깨끗한 스튜디오 환경에서 이제 전문으로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 절제된 동작으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신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쓰면 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구현하는데 제일 좀 중점적인 코드가 되었던 게 이제 이 미디어 파이프 홀리스틱이라는 모듈을 이용한 것들인데요. 되게 많은 데 쓰이던데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지금 이 GIF의 상에 보이는 것처럼 뭐 포즈, 이렇게 몸통을 이제 따라가면서 잡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얼굴에 이 윤곽선을 따주고 또 어디가 얼굴의 특징점인지 점을 찍어주는 이런 랜드마크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그런 모듈인데요. 손을 보시면 손도 이렇게 추적하면서 또 관절도 점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농구를 하고 있듯이 이제 실시간 스포츠 분석, 아니면은 이렇게 쉿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스처 제어를 한다든지, 그래서 수화 번역에도 되게 응용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모듈입니다. 저희도 이 모듈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라벨링 과정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오픈CV를 통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그걸 이제 프레임별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프레임별로 읽어드렸다는 건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의 동영상을 이제 캡처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하나 동영상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MP 홀리스틱을 사용해가지고 오른손, 왼손, 얼굴, 그리고 포즈, 상반신까지 다 이제 추적하면서 좌표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하나에 프레임들이 쭈쭈쭈 나눠져 있으면 그 프레임 하나마다 이 좌표들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가 이제 4개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양손, 얼굴, 그리고 몸통이었으니까 그게 클래스 형태로 4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하나의 넘파이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프레임당 넘파이 배열이 이제 하나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뭐 단어별로 정리한 폴더가 저렇게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어 하나당 60개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상에는 그러니까 이 폴더 하나하나 안에는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동작을 이제 녹화한 영상들이 저장돼 있는 거고 그 영상을 40프레임으로 나누면 이제 이 폴더 하나당 그 프레임별로 저장된 넘파이 배열이 이렇게 쭈쭈쭈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폴더 하나에는 이 동영상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는 넘파이 배열이 이렇게 40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 넘파이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 하고 이게 쭉쭉쭉쭉쭉 40프레임까지 한 프레임에 대한 넘파이 배열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게 동영상 하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퀀스 하나가 동영상 하나이고요. 그 시퀀스 쓰는 그 동영상 60개 전부. 그래서 이제 단어 10개당 각각 영상이 60개씩 있었으니까 이제 이 600이라는 숫자는 동영상들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40개는 그 동영상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프레임 개수 40개고 이 1662는 그 40개의 프레임에 찍힌 좌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양손이랑 얼굴이랑 몸통까지 좌표가 쭉쭉쭉 찍혔는데 그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 찍힌 그 점의 좌표가 이제 166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그 LSTM 모델에 넣게 될 인풋 쉐이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RNN과 LS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지금 엄청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10분 뒤에도 당연히 거의 비가 오겠죠. 갑자기 비가 그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 10분 후에도 비가 오겠지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유추는 시간 순서에 따른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씨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순차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일반 저희가 배웠던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는 이런 시간 데이터를 예측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RNN인데요. RNN의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 듯한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서 모형으로 보면 이제 어떤 게 들어갔는데 다음에 들어갈 때도 그 이전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듯한. 그래서 결국에는 이 RNN은 어떤 시간 순서를 가진 시간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가진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이제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RNN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말 긴 문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파악할 때 뒤에 단어를 안다고 해서 그 문장을 다 파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어도 알아야 되고 뭐 중간에 어떤 목적어가 있는지도 알아야 하니까. 근데 RNN은 그 문장이 엄청 길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이 하나인데 A4 용지 한 8장짜리 한 문장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다 잘 받아들인다고 해도 끝에 가서는 맨 A4 용지 첫 번째에 있던 주어를 까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기울기 소실의 문제점, 첫 번째로 들어간 데이터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RNN이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온 게 LSTM이었습니다. LSTM은 뭔가 딱 봐도 훨씬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 3개 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다 하지는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기억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RNN은 이 기억셀이 없어요. 근데 LSTM은 있거든요.
이 기억셀은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정보들을 여기에 계속 저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어떤 데이터를 버릴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살릴지 정하고, 또 살린 데이터를 얼마나 기억셀에 반영할지 정하고, 들어온 데이터가 나갈 때 그 이전 정보가 계속 저장되어 있던 이 기억셀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RNN은 첫 번째를 계속 잊어버렸지만 LSTM은 첫 번째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고 쭉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동영상도 순서가 있잖아요. 왜냐면 앞에 동작 다음에 뒤에 동작이 나오니까, 이거는 물론 저희가 이미지로 잘랐지만 그게 이제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아니고 어떤 순서를 가진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LSTM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모델 평가를 그 3,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돌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3,000개의 동영상을 넣었으니까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버릴 거는 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419개의 단어였는데 100개의 단어만 다시 뽑았어요.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의료 데이터, 그러니까 의료 통역 서비스를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의료랑 관련된 100개의 단어를 뽑았고요. 그 100개의 단어를 뽑아서 돌린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0.0145. 그래서 로스 값도 거의 나오지 않고 거의 F폭을 2000을 돌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막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No hand detection. 저희가 아까 MP 홀리스틱을 사용해가지고 다 이 점들을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AI 허브에서 준 영상이 이 MP 홀리스틱에서 쓰는 이 핸드 디텍션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영상이었던 거예요. 핸드 디텍션이 잘 될 때는 이게 저 글자가 뜨지 않거든요. 얘가 핸드 디텍션을 못 잡았을 때만 no hand 디텍션이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때랑 내릴 때를 제외하고 그 중간에 수화 동작을 할 때는 계속 이제 깔끔한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보면은 지금 계속 못 잡는 상황인 건데요. 올릴 땐 괜찮지만 이렇게 뭐 손 날 방향으로 화면을 본다던가 하면 계속 노 핸드 디텍션이 뜨죠. 그러면은 이 프레임에 대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넣은 거죠. 1000개를 1000개의 영상을.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거는 핸드 디텍션이 잘 안 됐던 거고, 이건 이제 잘 됐던 건데, 이거를 한번 재생을 해주시면요, 처음에 한 번 뜨고 이제 뜨지 않아요. 그럼 이건 계속 이 프레임에 대해서 정보가 저장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내릴 때는 빼고. 잠깐 뒤로 가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다, 직접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직접 찍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기 전에 이게 지금 핸드 디텍션이 어쨌든 된 영상도 있는 거잖아요. 3,000개의 좋은 데이터 영상인데, 그래서 저희가 100단어만 추렸잖아요. 모델이 안 돌아가서. 근데 그게 거의 1000개의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0개의 영상을 다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이 핸드 디텍션이 잘 뜨는지 안 뜨는지. 근데 그 1000개 중에서 한 100개의 영상, 그러니까 10개 단어 정도만 핸드 디텍션이 잘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돌렸더니 그 다음 화면이 지금 이거였어요. 0.3333. 그리고 정확도가 0.9 몇몇몇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완전 오버피팅 돼서 거의 실시간 예측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찍는 게 나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찍어야겠다, 직접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될까, 그 기준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그 깨끗한 영상 그리고 핸드 디텍션도 잘 잡혔는데 왜 정확도가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촬영 장비가 달라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저희가 추측한 건데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카메라는 엄청 좋은 카메라잖아요. 막 360도 돌아가는 그런 카메라인데 저희가 실시간 구현을 할 때는 그냥 웹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야 좋지 않을까? 왜냐면 실시간으로 할 때는 당연히 배경도 좀 더럽고 이 동작을 절제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가 웹캠으로 직접 찍어야겠다. 근데 웹캠으로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 무조건 상반신이 나오고 팔꿈치도 다 나오고 이제 오른손 왼손 정확하게 하고 예를 들어 수화는 뭐 이런 게 기린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쪽으로 해도 그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 왼쪽이. 근데 컴퓨터는 무조건 그걸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맞춰가지고 뭐 각도, 속도도 느리게 하고 너무 이제 번잡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기로 이렇게 기준을 좀 정확히 정해서 입력 데이터를 다시 저희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밤중에 이거를 찍었는데 10개의 단어는 이제 의료랑 관련돼서 뭐 병원이나 인체에 대한 걸로 저희가 뽑았고요.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단어 하나당 60개의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 영상 60개, 고치다 영상 60개 해가지고 총 600개를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델에 넣어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 가져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일 최악이랑 제일 최상을 저희가 가져와 봤어요. 약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왼쪽은 층이 좀 깊은 게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층도 되게 많이 줬고요. 뉴런스도 많이 줬고 그리고 규제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담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아담을 넣었어요. 아담이 최고지 하면서 이제 근데 왜 안 나올까? 거의 로스 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시퀀셜 7이라는 처음에 그 최악의 모델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SGD가 제일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뉴런스를 정할 때도 무조건 깊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마다의 그 특성이 따로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층도 별로 주지 않고 뉴런스도 좀 낮게 주고 또 라쏘 규제도 쓰고 완전 계층 연결할 때도 그것도 좀 줄이고 무엇보다 SGD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이제 훈련 과정이 되는지 그래프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아담을 쓴 거고 이거 옆에는 SGD를 쓴 건데요. 아담은 진짜 빠르게 올라가요. 거의 뭐 10번? 에폭스 10번도 안 가서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돼가지고 쭉 찍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별로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미니멀 이런 거 빠지지도 않고 그냥 쭉 가요. 근데 문제는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엄청난 어떤 불안정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버피팅이 항상 엄청나게 많은 채로 끝나요. 그런데 SGD를 보시면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좀 들쑥날쑥하는 면이 있지만 결국에 에폭스를 쭉 늘리다 보면 좋은 정확도로 이제 수렴을 하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도 이게 뭐 움직임이 많긴 한데 아담보다는 좀 높은 정확도 면에서 좀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를 믿고 쭉 에폭스를 늘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그 정확도처럼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넣고 그 시연을 하려고 이제 돌렸을 때도 아담보다는 SGD가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제 SGD를 쓴 모델을 택했고요. 이제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제가 집에서 찍은 건데 이게 지금 동작이 춥다예요. 춥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혈압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면 약간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멈추다, 춥다, 네 이렇게 맞추고 이거는 고치다인데 이제 제가 끊었습니다. 이게 꼭 옷을 다 입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후줄근한 옷을 입으면 또 집에서 잘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늘어난 푸 티셔츠 입고 찍었는데 그래도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되게 기뻤고요. 이게 이제 유연하게 잘 되면 다음의 영상이 이제 선우가 집에서 찍은 건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단어를 연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장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더 발전을 시킨다면 약간 문장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저희의 한계점은 이제 3차원의 영상을 넣었지만 어쨌든 프레임별로 이제 잘라서 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들만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 예를 들면 이렇게 손 날만 보이면 얘는 이것만 보이니까 디텍션을 못해요. 그럼 이게 꼭 들어가는 어떤 수어 동작은 분석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또 시간상 환경상 이 저희가 쓴 코드에 맞는 입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많은 단어를 학습시킬 수는 없었다. 이게 좀 한계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요. 아까 볼 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예측에서 동작을 하고 번역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얘가 프레임을 끊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해줘요. 그래서 나는 고치다를 하고 있는데 얘가 고치다를 안 해. 그래서 멈추다를 하면 다시 고치다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에 이런 시간차가 존재했다는 점. 네, 그런 것도 이제 한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참고 자료인데요. 만약에 이 코드들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많은 코드를 참고했던 유튜버 선생님이 계신 게 첫 번째거든요. 보시면 아마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화 찍을 때 수화 선생님 2분 유튜버 주소 여기 이렇게 넣고요. AI 허브 수어 영상을 따온 그 사이트 주소도 마지막에 첨부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줌으로 받을 수도 있죠. 빠르니까 그 네. 얘기를 좀 해주라. 저기 줌으로 질문 받겠다고. 우리 여기서 반에 있는 학생들은 반에서 질문해도 되고. 특별한 건 아닌데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엑스레이 네. 나오는 엑스레이 사진? 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이요? 아, 그게 그냥 엑스레이 사진을 뜻하는 수어 동작이에요. 엑스레이. 네, 이게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알려줘요. 엑스레이라고. 그래서 그냥 병원 관련돼서 단어를 그냥 선정한 겁니다. 그게 입은 옷 어떻게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반응이 있고 없고 하나 봐. 약간 피부색이랑 비슷한 걸 입으면 팔꿈치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그 AI 허브에 네, 사람들은 학습시킬 때 네. 검정 옷을 입었던데 네. 검정 옷을 입어야 잘 되는 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어. 근데 선우는 검정 옷을 입고 하긴 했는데 저도 집에서 검정 옷을 입었는데 또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마스크를 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마스크 빼고. 네. 줌으로 질문 들어오고 잠깐 내가 무슨 그 옆반은 줌으로 질문한 사람들은 질문하고 앞에 나와서 아마 채팅창이 앞에 있을 테니까 앞에 나와서 해도 되고. 다 됐어요? 아 저 없어요? 네. 아 그러면 끝났나? 그 너무 잘했다. 그 배우지 않았던 RNA나 LSTM까지도 써서 했고 이거 여기 하는 게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 다 공부해서 해놨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옆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 포트폴리오를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막 몇 억에 팔았거든 스타트업 다른 데다가. 근데 그 정도 퀄리티의 굉장히 높은 그 포트폴리오였어요. 되게 잘했습니다.